국회에서 기업 규제 법안들이 잇따라 통과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제를 위해서라고는 하는데 동시에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어 재계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오늘은 당정의 기업 규제와 앞으로 예상되는 영향들에 대해 짚어봅니다. 먼저 최근 줄지어 통과된 기업 규제 법안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양현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법안 중 재계가 가장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법안은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노조법 개정안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상법 개정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이 통과되면서 이제 상장회사는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분리해 뽑아야 합니다. 이때 사내이사로 감사위원을 선출할 땐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을 모두 합쳐 3%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외이사로 감사위원을 선출할 땐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각각 3%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중대표 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장사의 경우 전체 지분 중 0.5%만 갖고 있어도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중소상장사의 피해가 클 전망입니다. 이번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의무 보유 지분을 높였습니다. 현재 상장사의 경우 총 수일가 지분 30% 이상, 비상장사일 경우 20% 이상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데 이를 모두 20% 이상으로 통일한 겁니다. 개정안대로라면 10대 그룹의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기존 29개에서 104개로 늘어납니다.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의무보유 지분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상장사의 경우 20%, 비상장사의 경우 40% 이상이던 의무보유 지분을 각각 30%, 50% 이상으로 상향한 겁니다. 앞으로 지주사가 새롭게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사 체제 내로 편입시킬 때 드는 비용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재계는 이 같은 개정안이 효율적인 내부 거래를 막아 추가 비용이 들고 결국 상품 가격이 오르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노조 전임자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노조에만 힘을 실어주는 법안이다 보니 재계에서 노조와 사측 간의 갈등을 부추기기만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네, 기업 규제 법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임동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먼저 상법 개정안의 경우는 정부가 기존 안에서 한 발 좀 물러선 것 같습니다. 원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서 총 3%만 의결권을 인정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이제 각각 따로따로 3%씩 인정을 해주겠다. 네. 그런데도 기업들은 부담을 계속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각각 3%씩 의결권을 인정해 주더라도 여전히 위험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 지난달 2일 기준으로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 이 평균이 30.4%대요. 하지만 상법 개정안에 따라 개별 3% 룰을 적용할 경우 그 평균 의결권 행사 가능 지분율이 5.5%로 확 떨어집니다. 예. 이번에는 LG화학을 한번 예로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의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구성을 보면 주 LG가 30.06%를 보유하고 있고 LG연합문화재단이 0.03%를 갖고 있습니다. 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각각 3%까지 인정해 준다고 해도 총 3.03%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하지만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연합할 경우 16.84%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이 감사위원 선출을 놓고 표 대결을 한다면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쟁사나 헤지펀드가 밀어주는 사람이 LG화학의 감사위원 자리에 앉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여전히 외국계 투기 세력의 공격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다중대표 소송제도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이런 건데요. 문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이 대상 주주 요건이 지분의 0.01% 보유에서 0.5% 보유로 좀 문턱이 높아진 것 같은데 네. 당초 삼성전자 주식 400억 원어치로 자회사 전부를 소송을 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런 게 좀 다소가 완화가 된 셈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중소상장사 입장에서는 불안한 게 여전한데요. 현재 코스닥 상장사 중에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인 기업들이 500여 곳에 달합니다. 이 같은 기업들의 경우 많게는 5억 원,
적게는 5천만 원만 있으면은 자회사 전부에 소송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이 다음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인데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 보유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당장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현재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를 중간 계열사로 두는 중간 지주사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인데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0.1%인 SK하이닉스 지분율을 30%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예. 이를 위해 필요한 주식 취득 비용은 최소 8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개정안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걸리게 되는데요. 이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총수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상장 계열사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네. 이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지금 이 현대글롭스의 지분을 20.9%를 보유하고 있는데 10%는 매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대규모로 주식이 매각되면 이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고 지분율도 떨어져서 경영권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재계가 이 법안 통과를 반발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진화에 나섰죠. 네, 맞습니다. 공정위와 법무부, 금융위 등은 오늘 합동 브리핑을 통해서 기업규제 3법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또 이번 통과로 인해서 우리 경제 환경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조성우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는 공정 경제에 대한 욕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구축과 기업 집단의 건전성, 투명성 강화는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기업들의 불안감과 여론 달래기에 나선 건데요. 경영권 방어를 위한 보안 입법 등 실질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이 이 경영계의 입장입니다. 네, 지난주에 기업 규제가 쏟아지니까 경영계에서는 뭐 규제 골든 위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국회에서 규제 법안이 추가로 더 준비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이에 이 정부와 여당이 기업들을 옥죄는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관련 내용을 김민수 기자가 리포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의 한 행동주의 헤지 펀드가 LG그룹의 계열 분리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한국 기업에 대한 해외 자본의 선전포고라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이 펀드가 보유한 LG 지분이 0.6%에 불과해 가능성은 적지만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로 투기 자본이 우리 기업을 공격할 수단이 늘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현대차를 공격했던 엘리엇 출신이 설립한 투기 세력이라는 게 기업 규제 3법 통과와 맞물려서 우려가 증폭되는 거죠. 당장 LG의 경우는 걱정이 크지는 않은데 감사 선임이나 다중대표 수업을 통한 새로운 공격 수단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시장은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순식간에 국회를 통과한 기업 규제 3법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은 사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경영계가 마지막까지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고 주장한 것도 그만큼 파급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경제 법안들을 이렇게까지 정치적 처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에 당혹감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게 촌각을 다투면서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기업들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통과해야 되는 시급성이 과연 뭔지 이해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해고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도록 만든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 양측이 모두 계약이라며 반대했지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표면상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었지만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까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고자 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노동조합 쪽으로 힘이 더 많이 쏠리게 되는데 그에 반해 사용자의 대항권은 전혀 보완되고 있지 못합니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이 정부 하에서 어찌 보면은 과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정부 안을 법안으로 낸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못한 반기업 법안들이 무더기로 쏟아지자 경영계는
시급히 보완책을 마련해달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되돌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영권을 지키는 쪽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상당히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세계 주요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경영권 방어 수단의 도입을 지금부터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기업규제 3법과 노조법 개정안에 이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과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굵직한 기업규제 법안들을 또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년 1분기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인데 그만큼 코로나19 충격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기업들의 당혹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행 시기를 미루자, 또 보완 입법을 마련하자 이런 건데 당정에서는 오히려 더 옥죄겠다는 분위기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사망이나 상해 등 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인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논의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예. 여당은 지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안감을 높아진 경제계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잠시 입장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중대재해 기업처벌 법안이 오직 정치적 고려만으로 단기간에 입법화된다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되는 우리 기업가 기업인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중대재해 사고 원인은 복합적이고 기업으로서도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모든 사고 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업 경영인 원청에게 기속시키며 과다하게 짓누르는 입법 추진을 중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또한 내년 3월 첫 임시국회에서 처리 통과가 유력한 상황인데요.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면 모든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두 가지 법이 통과될 경우 30대 그룹을 중심으로 분석해 봤을 때 소송 비용이 최대 10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코로나로 경제 위기인 상황에서 오히려 이 같은 규제들을 쏟아내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규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내년 본격화될 정부 레임덕에 앞서 주요 과제를 서둘러 마무리 짓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